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전통음식 현황과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재민입니다. 브리아 샤바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알려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식품 칼럼니스트 데이브 도너는 현대인들은 채식을 하는지 육식을 하는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거 음식은 이제 건강과 영양에 집중되었다면 현재 음식은 이제 본인의 정체성, 그리고 나아가 지역 정체성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는 전통 음식에 대한 그런 개념과 범주를 도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전통 음식, 즉 세종시에서 전통 음식이 이 현황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음식의 개념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전통적인 방식대로 만든 음식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통 음식은 과거의 그런 전통적, 지역적 식재료를 활용하거나 그 자체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대개 30년 이상의 역사성을 띈 그런 전통 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의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을 함의하고 있는 전통 음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통 음식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성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웰빙 음식, 그리고 역사적 사료로서, 그리고 관광과 다양한 매체를 결합된 미래 문화 콘텐츠로서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전통 음식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 음식은 5가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퓨전 음식 메뉴 개발 사례가 되겠습니다. 떡볶이를 들 수 있겠는데요. 과거 개밤집에서도 떡볶이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만, 과거의 떡볶이는 간장 소스를 베이스로 한 그런 궁중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에 고추장 소스가 활용되면서 길거리 음식으로 변화되었고, 최근에는 짜장, 카레, 로제 크림과 같은 다양한 소스와 결합되면서 다채로운 그런 떡볶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인 지정과 기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를 우리는 명장이라고 하고요. 대한민국 명장회에서는 이를 인증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가게 육성 사업입니다. 100년가게 육성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문화 공간의 그런 조성이 되겠습니다. 서울 종로에는 한국의 집이 있습니다. 한국의 집은 궁중 한정식을 중시로 한 전통 음식의 그런 활용과 보급을 목적으로 조성되었고요. 전통 음식을 체험하고 판매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북 영양의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이 되겠습니다. 장계향은 최초의 한글 조리에서 음식 디미방을 쓴 여중군자인데요. 장계향 음식 디미방을 활용한 그런 체험 공간과 추모 공간, 그리고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콘텐츠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허영만 화백의 웹툰, 안동 강고디가 되겠습니다. 안동 강고디는 안동 지역의 전통 음식인 강고등어를 활용한 그런 웹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영만 화백의 만화 식객이 되겠는데요. 이 만화가 이제 영화와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로 또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드 투어리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청주에서는 삼겹살 거리를 조성했고요. 그래서 3월 3일 삼겹살 축제를 개최하면서 새로운 관광 콘텐츠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포의 그런 전통 음식 홍어를 활용해서 홍어 거리를 만들었고요. 이를 공간적 배경으로 홍어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2가지 형태로 전통 음식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문화 현장 형태고요. 두 번째는 인적 자원과 민속 지식의 형태로 전통 음식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시 떡집입니다. 지역문화 현장의 첫 번째 분인데요. 한시 떡집은 부광면에 있는 그런 하나의 100년 가게고요. 4대째, 즉 외할머니부터 증손녀까지 모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 하나의 떡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웅박골은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전통장류 테마파크인데요. 전통장류의 그런 기록과 보존, 전승, 이것을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고요. 이 뒤웅박골이 위치한 청동리 마을의 콩을 다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이제 전통장류를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또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자원과 민속 지식 형태에서는요,
처음은 이제 전통음식 연합회가 조직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전통음식 화려한 메뉴의 개발과 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이맨에 거주하고 계시는 신복순 여사의 그런 활동이 되겠는데요. 약 65년 전에 동동주 만드는 기술을 습득해서 현재까지도 술을 빚고 계시는 그런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삼겹살 구이 그런 조치원의 기원설이 되겠는데요. 과거 조치원은 조치원 시장 주변에 우시장과 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돼지 부속물을 가지고 구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사실 삼겹살 용어는 1930년대 문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는 이야기는 강원도 태백 1970년대 이후에 광부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이 세운 최대 규모의 양돈장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설이긴 합니다만, 하나의 일설로서 그리고 우리 하나의 이야기로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종시 전통음식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장 분야 그리고 인적 자원과 민속 지식 분야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4가지 방향으로 지역 문화 자원 활용을 위한 토대 마련을 비전으로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전통음식 연합회 그리고 한시덕집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퓨전 음식을 메뉴를 개발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동주, 그런 신복순 여사와 같은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명인을 지정하고 구술 기록화하는 그런 사업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집과 같이 세종에서는 세종의 집을 나성동 동락정 이런 부지를 활용해서 이러한 전통 음식을 활용한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제안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통 음식에 관한 그런 자원 발굴을 계속해서 지적재산권을 취득을 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또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자원 연계를 통해서 그런 푸드 투어리즘까지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전통 음식과 관련된 그런 세종시의 조례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종의 집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기본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숨겨져 있는 그런 인적 자원과 그런 문화 자원들을 IP를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역 콘텐츠 거점 기관의 논의를 통해서 산업화 가능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4가지의 정책 제안을 마무리하면서 저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이재민이었습니다.